아직 이익이 나기 전까지는 5대5로 가져가기로 했고, 네. 그다음에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 9대1로 가져가자. 손해 나면 손해나는 거는 이제 기금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돈이잖아요. 우리 돈이라 사라지는 겁니다. 그때 협정을 맺을 당시에 미국에서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가이드를 안 정하고 그냥 온 겁니다. 통제 시대가 다시 돌아올 것 같다. 통제? 예, 특정 국가가 돈을 뭐 내보내든 들여보내든 그거를 이제 통제하게 되는 시대가 좀 돌아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말도 안 되는 협상이죠. 왜 안 되냐? 그건 트럼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연준이 결정하는 겁니다. 통화사업도 안 돼. 환율은 박살나. 국부는 절반 이상 90% 이상 날라가. 네. 이런 상황인데 도장을 찍어내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에이펙에 가면 이제 되게 많은 나라들이 모이잖아요. 다 관세 두드려 맞은 나라들이거든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놀리는 거야. 나쁜 놈 이렇게. 유독 다른 날보다 더 반응이 좋았던 왕갈비탕, 그리고 다른 주보다 더 반응이 좋을 것 같은 오늘 경제설전 시간입니다. 박시동 평론가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권순우 기자도 함께합니다. 악권 권순우입니다. 네, 권순우 기자님. 네. 그리고 우리 신혜영 기자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제가 시작하면서 그 트럼프 지금 그 날강도 짓이라고, 이건 그냥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진짜 날강도 짓이라고 시작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실제로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제가 진짜 과장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3,500억 불 관련해서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 이견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데, 미국은 양보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고 계속 돈 내놓으라는 거죠. 예. 관련된 소식들 뭐 조금 정리 한번 해주시고 시작을 해볼까요? 아,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지금 조지아주에 구금됐던 우리 노동자들은 돌아왔지만 네. 한미 관세 협상이 좀처럼 나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부 장관도 갔다 왔는데 지금 성과가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시계를 좀 돌려보면 이제 지난 7월에 관세 협상,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통해서 일단 25%, 15%로 낮추고 25%였던 걸 15%로 낮추고 그러니까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펀드 플러스에 뭐 1,500달러 뭐 네. 직접 투자한다 이렇게 하자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이게 도장 콱 문서화했던 건 아니잖아요. 뭐 투자 펀드 운영은 어떻게 할 건지, 직접 투자 비율 어떻게 할 건지, 뭐 하다못해 투자처는 누가 정하고 수익 나면 배분은 어떻게 할 건지. 근데 이걸 두고 지금 이견이 많아서 그건 좀 못 정하고 온 거였죠. 도장을 그때? 못 찍는 거예요. 근데 예. 그 전까지는 문제는 우리는 25%를 계속 적용받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여기 이런 와중에 들린 소식이 이제 미일 관세 협상은 도장을 찍었는데, 뭐 일본 내에서도 사실 세부적으로는 비판이 많아요. 뭐 불공정 계약이다, 뭐 미국한테 투자한 거 다 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지만 또 자동차 부분에서만큼은 이제 15%로 합의를 보다 보니까 네. 그럼 일단 지금대로 협상이 우리가 도장을 못 찍고 가면 자동차 부분에서만큼 우리가 25%니까 불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런저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협상에 좀 진전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견이 크다. 네, 상황이 이렇습니다. 네. 근데 원래 이제 3,500억 달러 하면서도 그 투자하는 건 물론 아깝긴 하지만 결국 뭐 그 투자는 뭐 한 해 다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천천히 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좀 유리한 방향으로 조금 뭐 우리 쪽 기업에 투자를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잘 갖고 오고 뭐 이런 거 정도를 우리 생각하면서, 그래 3,500억 달러 아깝지만 투자 좀 해주지 뭐 결국 우리가 다시 갖고 오면 되니까라고 이제 생각을 전에는 했었는데, 아예 그런 길들을 미국이 지금 싹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 그냥 돈 일단 갖고 오라는 거고, 갖고 온 돈 갖고 자기네 마음대로 투자한다는 거고, 투자해서 손해 나면 그냥 그건 우리 손해고, 투자해서 이익 나면 자기네들이 다 가져가고. 맞나요 이거? 뭐 다 가져가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90대 10. 네, 손해볼, 그러니까 아직 이익이 나기 전까지는 5대5로 가져가기로 했고, 네. 그다음에 이익이 나기 시작하면 9대1로 가져가자. 손해 나면 손해나는 거는 이제 기금이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돈이잖아요. 우리 돈이라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통상협정을 맺고 왔을 때 그쪽에 계셔 협상하셨던 분을 만났었어요. 근데 이게 3,500억 달러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고. 근데 그때 협정을 맺을 당시에 미국에서 얘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뭐 얘기를 하면은 야 이걸 이렇게 하자 그러고, 협정을 맺을 때 그걸 어느 정도 가이드는 정하고 와야 되잖아요. 네. 그 가이드를 안 정하고 그냥 온 겁니다. 거기서도 그냥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사인하라 그래갖고 사인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니까 사인은 안 했죠. 그 내용만 정리가 된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뭐 이거를 생돈 다 내는 거냐 아니면 대출 보증 껴서 하는 거냐 그래가지고 우리 정부에서는 생각을 할 때 직접 투자 비중은 뭐 그렇게 높지 않을 거다. 나머지는 뭐 무역금융이라든지 보증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될 거라고 그냥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돈 주는 입장에서 예. 우리가 돈을 빌린 돈 갚는 것도 아니고 예. 우리가 돈을 주는 거잖아요. 근데 돈 주는 입장에서도 그것도 못 정하고
그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일단 일본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사인을 했다는 거고 그거를 명분으로 이제 우리를 압박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전에 사인을 한 데가 이제 유럽연합이거든요. 네. 근데 유럽연합과 관련해서도 유럽연합도 7,500억 달러인가 내기로 한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도 공개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공개된 내용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 유럽연합도 일본 가서 많이 물어봤나 보더라고요. 야, 너네한테 뭐 달라 그러대? 다 달라 그러는 거 진짜 주는 거 맞아? 이런 얘기들을 많이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그 문제를 그 김용범 정책실장님이 정책시장 되기 전에 그때 한번 저를 좀 만났었어요. 아, 그래요? 네, 만나가지고 이제 뭐 그 전체적인 전 세계 경제에 대한 이야기 같이 나누다가 예. 그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미국이 지금 부채가 너무나 많은 상황이에요. 미국이. 예, 그러니까 자기네가 1년에 예산을 짜면은 그 중에 한 20%는 이자 내는데 써야 돼요. 예산의 20%? 예, 예. 아, 거기도 진짜 미쳤네. 그러니까 이자를 못 내면 또 국채를 찍어야 되는 그런 계속 상황인 거죠. 악순환인 거고. 예, 그리고서 연간 한 1,200조 원 정도 이자를 좀 내고 있는데 그 상황이 지속적이지 않다라는 거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미국도 알고 한국도 알고 다 알아요. 그래서 그때 김용범 실장님이 뭐라 그랬었냐면은 뭔지 그 통제 시대가 다시 돌아올 것 같다. 통제? 예. 그러니까 이거를 자유무역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특정 국가가 돈을 뭐 내보내든 들여보내든 그거를 이제 통제하게 되는 시대가 좀 돌아올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했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나라가 무역 흑자가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 나라잖아요. 네. 근데 이 구조가 지속되기 어려울 거다라는 얘기를 좀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우리는 수출 국가라서 잘 인식을 잘 못하는데 예를 들어 호주 같은 나라는 그 자원을 갖다 팔잖아요. 네. 그 자원을 갖다 팔면은 달러가 유입에 대해서 환율이 굉장히 강해져요. 그러면은 뭔가를 그 나라에서 만들어서 팔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사서 원자재를 가지고 와서 그거를 가격이 가공해서 비싸지니까. 예, 맞아요. 네. 그 환율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냥 환율의 개념까지는 이해 못 하시더라도 네네. 어쨌든 뭐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가공을 해서 파는 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발전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제조업이 많이 발달해 있다라는 거는 환율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거고 네. 그러면은 수출을 하기에는 유리한데 내수는 좀 약해요. 근데 글로벌 경기의 어떤 현황상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흑자를 내는 거를 미국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거고 그러면 우리는 흑자를 좀 줄이면서 우리는 국내 내수를 좀 보강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리밸런싱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했었어요. 네. 근데 그 일이 실제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 통제 방식이 너무 거격한 거죠. 아니 그 이렇게 하면 그 미국이 괜히 뭐 기술 좋고 뭐 해서 미국이 잘 사는 나라가 아니고 전 세계 지금 삥 뜯어서 잘 살려는 거 아니에요? 아, 왜 전총조가 막 롤스로이스 끌고 다니는 게 그 사람이 돈 잘 벌어서가 아니고 전정조요? 여기저기서 이렇게 돈 막 끌어당겨 갖고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네요. 너무 좀 괜히 부적절했나요? 네, 여튼 그럼 감옥에서도 연애한다는 거 아니에요? 조용히 하세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게 뭐 누구한테 계속 돈 빌려가면서 사기치고 뭐 이러면 그 사람 자체 잘 살겠지. 근데 그게 당연히 오래 지속돼서도 안 되고 오래 지속될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네. 지금 미국이 근데 그렇게 빚 많이 내서 잘 살고 또 여러 나라들에서 돈 끌어당겨갖고 그 빚 메꾸고 지금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근데 어쩔 수가 없네 우리가. 그래가지고 지금 제안을 했던 부분이 이제 외환보유고가 4,100억 달러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 3,500억 달러가 나가게 되면은 너무 많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달러가 네. 4천억 달러쯤 되는데 그 중에 3,500억 달러를 미국으로 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긴 하는데. 뭐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네. 외환보유고가 있고 근데 네. 저는 이제 KIC라고 투자공사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해외에다 투자하는 건데 그것도 한 2천억 달러 정도 있긴 있어요. 예, 예. 근데 어쨌든 외환보유고가 다 없어지니까 외환보유고를 왜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을 그러니까 돈이라고 생각하지 잠깐 돈이라는 생각을 좀 잊어버리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외환 왜냐하면 보유고를? 그러니까 돈의 개념을 약간 좀 잊어버리셔도 좋을 것 같은 게 이게 네. 국제 금융 시스템을 보면은 이게 우리가 돈 받고 주고받고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 다르거든요. 좀 추상적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그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가지고 있는 돈을 쌓아 놓은 거는 맞는데 그게 환율에 어떤 변동이 생기거나 그 외국에서 채권을 빌렸는데 채권을 우리가 샀는 외채를 외국에서 돈을 빌렸는데 네. 그거를 갚을 수 있냐 없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불신이 생기거나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외환 보유고라는 걸 갖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달러가 없어서 돈을 못 갚는 상황.
그런 상황이 되면 외국 기업들이 외국에서 우리나라한테 돈을 안 빌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라는 걸 가지고 있음으로써 내가 달러 있어. 달러 갚을 수 있으니까 나를 믿고서 나랑 거래해도 돼. 이게 이제 환율이나 이런 데 영향을 미쳐요. 근데 이게 만약에 다 사라져 버리면 외국에서 야, 너 달러 없는데 어떻게 갚을 거야? 그래서 지금 원 달러 환율이 뭐 2,400원이 되네, 2,300원이 되네, 막 그런 약간 좀 과격한 2,400원이요? 예. 지금 이제 1,380원쯤 할 건데 1,000원이 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외환 보유고가 완전 바닥나는 상황 되면 우리나라를 뭘 믿고 해주겠어요. 그런 게 막 여기저기서 들어오면. 근데 우리 박시동 평론가는 뭐 미국 비자 받으려고 그래? 왜 이렇게 조용해요? 아니요. 일단에 여기까지 제 얘기를 하려고 했죠.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외환 보유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환율 방어라든지 우리나라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거라 그러면 달러를 언제든지 가서 받아올 수 있는 통화 수합을 맺어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한테 우리 달러 없으니까 달러 빌려주세요. 그러면은 원화 맡기고 달러 받아오는 그런 방식의 통화 수합을 맺게 되면은 우리가 외환 보유고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환율이 박살나는 일이 없지 않겠냐라는 걸로 미국에다 제안을 한 거예요. 우리도 좀 보호 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 무제한 통화 수합이 일본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스위스 같은 기축 통화 국가들하고만 맺어줘요.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좀 맺는 걸 좀 어려워하고 있고, 근데 우리도 지금 받아야 될 카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뜯길 때 뜯기더라도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는 지켜야 될 거 아니냐라는 명분을 통해서 좀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25% 관세를 좀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쭉 흘러온 맥락을 보면요. 원래 우리는 FTA 국가 아닙니까? 0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지 맘대로 25 이렇게 올리고 나더니 내려줄게. 그 대신 돈 내놔 이거거든요. 예. 말도 안 되는 협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말도 안 된다라고 현재 버티고 있는 중이에요. 그랬더니 옆에서 하는 얘기가 야, 니네 옆 나라 일본 있잖아. 네가 그렇게 맨날 신경 쓰는 일본. 걔 도장 찍고 갔어. 걔는 했어. 그거예요. 너도 해. 예, 그래서 일본이 합의한 내용이 거의 우리에게 지금 동일하게 요구되고 있는데 조금 얘기 나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자본시장에서 돈 땡길 때 캐피탈 콜 방식이라고 그래요. 캐피탈 콜.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넌 총액으로 나한테 얼마 꿔줘. 1억이다. 이렇게 해놓고 야 이번 달이야 1,000만 원. 다음 달이야 2,000만 원. 내가 달라는 대로 주는 거예요. 그 한도 내에서. 45일 안에. 예, 그 방식이 캐피탈 콜 방식인데 캐피탈 콜 방식. 근데 그걸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미국이 예를 들면서 투자 펀드 쉽게 말해 계좌 하나를 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 넣어 얼마 그럼 일본이 그때 딱딱 요청이 오면 바로 응해서 돈을 꽂아주는 거 그 계좌에 꽂아줬다 쳐요. 그럼 그걸 누가 집행하느냐? 투자위원회라는 걸 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펀드 매니저 애들처럼 모여 있는 위원회를 두는데 거기 일본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전부 미국인들만 있어요. 그렇죠. 투자. 다만 거기 이제 의견 개시는 조금 할 수 있네만 이거 가지고 지금 싸우고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거기는 못 들어가요. 아유. 의장이라든지 주요 멤버가 다 미국 장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일본도 진짜 못났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그나마 언제 쓸지 어디에 쓸지도 다 전권이 미국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지 마음대로 썼는데 수익이 안 나면 꽝. 수익이 날 때까지는 그래 반반 가져가라 이거고 그래 이제 원금을 넘어가는 순간까지 됐어요. 그러면 다시 90% 내가 가져갈게 이거거든요. 그럼 잘 들어보시죠. 100만 원을 투자했어요. 실제 수익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떤 사업이든 10% 미만이에요. 네네네. 그럼 100만 원 투자해서 수익이 10% 나죠? 그 10%의 10%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원금 원금 넘어가면 10% 9대 1로 배분되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100만 원 투자하고 10,000원 가져간다는 거예요. 언제 그 원금 회수합니까? 100년 걸리겠네. 그것도 그러니까 이익이 날 때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 내에서도 지금 거의 제가 볼 때는 세게 비판은 안 나오지만 이 정도면 일본에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플라자 합의 수준으로 치명적인 합의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싶진 않은데 네. 지금 자꾸 여튼 얘기 일본 한 거 한국도 받지 않느냐라고 네네네. 고리로 삼으니까 네. 그럼 일본은 도대체 약간 원망스럽잖아요. 왜 이렇게 합의한 거예요? 아니, 모르겠어요. 역사적인 이유도 있잖아요. 일본은 뭐 미국이 어쨌거나 강하게 나올 때 쉽게 거절하지 못하는 어떤 역사적 배경이라든지 뭐 아무튼 그런 등등등 있는데 그나마 요렇게 해주고 너무 억울해하지 마. 그 대신 내가 자동차는 깎아줄게. 라고 해서 사탕 하나 물려준 게 자동차예요. 네.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여론 중에서 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자동차 관련해서 지금
한국과 일본의 경쟁력이 드디어 역전됐다.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우린 품목관세 25% 맞고 있는데 오늘이에요, 정확하게. 네. 오늘부터 일본이 15%를 맞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기준으로 관세를 반영하면 소나타가 캠리보다 비싸졌다. 네. 관세 영향으로. 예. 네. 어떻게 할 거냐? 빨리 가서 이 자동차 이 불균형 해소해야지. 대미 수출품의 35%가 36%가 자동차고 예. 우리나라 무역의 절대 중요한 게 자동차인데 빨리 우리도 가서 이 자동차 문제를 해결해라라고 하는데 이 문제의 복선은 뭐냐? 자동차 문제 해결해라고 하는 순간 이 일본과 똑같은 문서에 도장 찍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저는 이 여론이 완전 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자동차를 포기하더라도 이 합의는 마지막까지 국익을 지키는 합의가 돼야지 여기서 지금 섣부르게 도장 찍으면 안 된다라는 거고 이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일본은 그래도 일본은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에 이번에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게 대충 3분의 2 조금 넘는 수준이에요. 근데 우리는 4천억 불 외환 보유고 중에 만약에 총액으로 그냥 대충 아까 편하게 말씀드린 3,500억 불 우리가 콜을 당한다라고 네. 하면은요. 지금 환율 1,000원 올라간다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하면은. 근데 제가 볼 때는 1,000원 더 올라가요. 당연하죠. 나라에 돈이 없는데. 그럼 환율이 1,000원 올라가고 이 정도 진출한다는 건 외환보유고의 사실상 90%에 해당하는 정도의 타격을 준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환율이 이 정도로 올라가면은요. 국가의 이 경쟁력 이게 환율이거든요. 이거는 지금보다 거의 반토막 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가 지금 경제력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지는 완전 후진국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네. 이거를 지금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받죠. 못 받으니까 그나마 한쪽에서 나오는 게 니네가 그렇게 환을 걱정하면은 통화사업 해주면 될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거 안 돼요. 왜 안 되냐? 그건 트럼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연준이 결정하는 겁니다. 예, 연준에서 예를 들어서 동의해줘야 된다든지 아무튼 절차가 복잡해요. 그래서 지금도 미국도 아까 공 기자님 말씀처럼 그냥 기축통화국 6개 하고만 하고 있어요. 나머지 짜잘한 애들끼리는 안 돼. 이게 지금 움직일 수 없는 어쩌면 미국 입장에서도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통화사업도 안 돼. 환율은 박살나. 국부는 절반 이상 90% 이상 날라가. 네. 이런 상황인데 도장을 찍으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한 협상인지가 감이 좀 더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플라자 합의 때도 사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일본 30년 동안 말아먹을 줄 몰랐죠. 85년 합의할 때. 그리고 실제로 한 90년대 초 정도까지는 일본이 여전히 엄청나게 버블 해갖고 막 부동산 가격 빵빵 뛰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일본도 몰랐지. 그러다가 이제 잃어버린 지난 20, 30년 된 거 아닙니까? 우리도 네. 뭐 난 그 이상의 영향을 줄 만한 굉장히 중요한 이 협상인 것 같은데. 그럼요. 네, 근데 좀 긴 시계열에서 보면은 이렇게 자유롭게 경제 금융이 왔다 갔다 했던 시기가 그렇게 길진 않아요. 아까 프라자 합의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닉슨 쇼크 같은 경우도 네. 아니 원래 돈이라는 게 금 바꾸는 종이었는데 증서였는데 금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갑자기 금 안 줄래? 그러면 야 이거 금 바꾸는 종이 아니었어? 근데 이걸 안 준다고? 안 줘, 싫어, 몰라. 그냥 그랬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있었다는 걸 생각해 보면은 우리도 지금 뭔가 되게 큰 고민들이 필요해요. 예. 이게 달라지는 국제 질서가 어떻게 되는 거지에 대한 고민들도 필요하고 아까 제가 외환 보유고를 좀 어렵게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네. 어떻게든 이 통화 수합이라도 맺어가지고 우리나라 환율 방어를 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 됐을 때 그럼 외환 보유고가 조금 덜하더라도 우리 환율을 방어할 수 있어라고 한다면 일정 부분 좀 뭐 우리가 안 하면 좋죠.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경제학자가 그 얘기했더만요. 야, 근데 니네 그거 돈 벌어봐야 125억 달러 버는 것 같은데 예. 그걸 왜 3,500달러를 내? 야, 그냥 125억 달러 니네 국민들 줘. 굉장히 리즈너블한 네. 합리적인 대안이죠. 그리고 관세 25% 25% 때려 맞아. 맞아. 때려 이거예요? 맞아. 그러면은 네, 그 맞아요. 맞은 거만큼 니네 나라에서 보전해 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뭐 그렇긴 한데 우리 럼프 형이 가만히 있을까? 25로 끝낼까? 그 형이? 뭐 이제 이런 생각도 하는 거고. 그런 거죠. 예. 네. 그래서 진짜 이거 되게 우리나라 근데 더 얄미운 거는 예. 중국이랑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데 예. 진짜 중국이랑은 한판 붙어보겠다고 뭐 100몇 프로 막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뭐 지금 나오는 협상 내용 보니까 뭐 틱톡을 네. 뭐 미국이 살 수 있게 해준다? 예. 그걸로 퉁쳐요? 그 관세는 유예. 우리는 3,500달러를 때려놓고서 거기는 틱톡 하나 파는 걸로 끝나냐고. 틱톡 파는 것도 뺏는 것도 아니고 돈 받고 파는 거잖아요. 예. 그게 뭐야? 그 지금 원래 중국 때려잡는다고 엄청 뭐 말만 세게 하더니 중국에는 별로 뭐 말도 못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을 쉽게 겨냥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막상 링 위에서 붙어 보니까
안 돼. 양쪽 다 목에 칼 하나씩 겨누고 치명상을 줄 수 있다는 걸 확인한 거죠. 네. 그러니까 내치지도 못하고 자존심 있으니까 뒤로 빼지도 못하는 상황이니까 오히려 강대 강으로 나가면서 상대가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게 인식이 되니까 오히려 싸움은 더 잠잠해지는 힘의 균형이 그렇게 맞아지는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뭐 대단한 거, 예. 대단한 펀치 맞은 것도 아니고 히토리 한 대 맞은 거예요. 히토리 한 대 맞아 보니까 아프다 싶었는데 그럼 우리도 메모리 반도체 안 팔면 어떻게 되지? 그렇습니다. 그거를 그 진짜 그 메모리 반도체 굉장히 높은 분한테 물어봤어요.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안 팔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네? 우리도 거기서 살 거 많은데요, 그러더라고요. 아, 뭐 장비라든지 아니면은 뭐 CPU라든지 GPU라든지 이런 것도 사야 돼가지고. 그러니까 원래 쫄아서 못 파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아니, 이유가 있다. 아쉬운 게 있으면은 네. 못 싸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그래 뭐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뭐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저렇게 되는 거지. 우리는 사실 잃을 부분들이 뭐 국가 안보적으로도 우리가 한미 동맹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얽혀 있다 보니까 우린 또 수출 의존이 워낙 또 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통화 스왑 정도로는 이 문제를 제가 볼 때는 봉합할 수 네. 없다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혹시라 뭐 굉장히 많은 부분 미국과 양보하고 우리가 스왑 얻어냈습니다. 이걸로 넘어가려고 해도 안 된다. 그거는 스왑은 일이 벌어지고 환이 난리가 나고 그렇게 해서 다 죽게 생겼을 때 죽지 말라고 마지막에 내는 응급약에 불과하지 일 터지고 나면은 그거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방금 우리 뭐 반 농담으로 반도체 가지고 우리도 한번 그러면 버텨볼까 이런 얘기 하시는 것처럼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이 미국의 요구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는 미국이 재정이 힘들고 또 공급망 관련해서 지금 무너진 자기네 산업도 좀 살려야 되고 네. 그리고 말 안 듣는 애들은 미국, 중국, 인도 예를 들어서 말 안 듣는 애들은 어쩔 수 없고 그러면 말 듣는 애들을 더 두드려 패가지고라도 뭘 해야 되겠다. 이런 그 상황을 딱 고정값으로 놓으면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양보한다고 해결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익을 최대한 지킨다는 선에서 모든 전략을 다시 짜고 시간도 최대한 끌어가면서 그렇게 해야지 어설프게 일본처럼 합의했다가는 진짜로 힘들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계속 시간 끌면 이제 어쨌든 우리 품목 관세 25%는 유지되는 네. 거고 자동차 쪽은 또 매우 힘든 상황이 아마 좀 왜냐면 이제 대미 수출이 또 워낙 맞습니다. 많은 거긴 하니까. 근데 25% 관세에 너무 강조점을 두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구분을 걸고 있는 협상인데 네. 자동차가 좀 안 좋아지면 어떡하냐. 현대차 나름 저력이 있습니다. 이게 그쪽에 미국 공장 생산 공장에다가 되게 많이 옮겨놨어요. 예전에 관세 맞으면서 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수출 루트를 그러면은 네. 울산에서 만든 거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최근에 그 뉴스들을 좀 일반 시청자들이 예민하게 보시진 않았을 건데 현대차 유럽 관련한 보도 많이 나와요. 그 유럽 관련한 보도가 왜 나오냐면은 현대차가 지금 전략적으로 미국은 미국 국내 생산 쪽으로 많이 돌려놓고 그러면 울산에서 만든 물량들을 유럽으로 수출하는 쪽으로 많이 돌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대응들을 현대차가 꽤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우리 현대차가 힘들어지면은 뭐 울산이 힘들어지고 자동차가 힘들어지니까 협상을 빨리 해야 돼. 그렇게 연결은 안 시켰으면 좋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상에 한계를 자꾸 두어서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평평하던 그 글로벌 질서에 지금 기둥을 세우면서 월을 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유럽이 그래? 그럼 우리도 보호무역 할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우리가 한, 중, 일, 동북아 3국 FTA라든지 아세안까지 묻혀서 여기를 또 블록한다라든지 이런 일도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이블에 올리면서 일본 해야지. 같은 나라가 네. 조금 이렇게 좀 그래도 버텨야 되는데 먼저 사인하고 왔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 또 자기네들은 뭐 관세 우리 낮아 이러면서 우린 팔거문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또. 근데 어차피 뭐 박병훈가님이 상상 한번 상상을 좀 열어보자 그랬고 저도 상상을 좀 지금 잠깐 열어봤거든요. 네. 그 에이펙 정상회의가 10월달에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가 에이펙이 되게 특이한 조합인 게 이렇게 RCEP이라든지 IPF라든지 CPTPP라든지 이게 되게 다양한 조합들이 있는데 네. 여기에 중국이랑 미국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 모임은 에이펙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에이펙에 가면 이제 되게 많은 나라들이 모이잖아요. 다 관세 두드려 맞은 나라들이거든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놀리는 거야. 나쁜 놈 이렇게. 굉장한 상상력인데. 네. 그렇게 하면
트럼프가 마음에 상처받고 그죠. 눈물 흘리면서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미국의 관세 정책을 전 나라를 상대로 했을 때 다 같이 관세 협상 안 하고 좀 버텨보자 그랬으면은 미국이 예. 오히려 쓰러졌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오히려 각계격파 당했거든요. 개별 협상을 통해서 하나 둘씩 무너지다 그래. 보니까 그러면 얘는 나는 못 낮췄어. 그러면 얘가 낮아서 내가 경쟁력이 밀리네. 그럼 나도 먼저 사인을 해야 되겠네.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쵸. 다 같이 관세가 올라가면은 경쟁력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는 미국이 오래 못 버텼을 건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하나 각계격파가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에이펙에서 다 같이 몰려서 우리 한번 놀려봅시다. 다 같이 모여서 뭉치자라고 한 그 나라 좋으실 것 같은데. 근데 우리나라가 네가 뭉치자고 의장국인데. 그랬지. 너한 최고가 놈만. 어디야? 막 이러면서. 저게 시켰는데요. 그래가지고. 네, 하여튼 그 상황이 매우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네. 답이 뾰족한 답이 안 나오는 그런 상황. 우리 협상을 물론 이제 기대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협상 결과가 뭐 아주 희망적으로 나오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쉽지 않네요. 근데 이제 네.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시간에 쫓겨서 끌려가진 않겠다. 장기전이 되더라도 우리가 좀 협상할 수 있는 건 하겠다.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똑같이 관세 내리는 협상하는데 왜 우리하고 일본하고 유럽만 돈 내라 그러는 거예요? 베트남도 있고 많잖아요. 자, 있어 보였나 봐요. 우리랑 일본이. 놓을 자리라고 생각했나? 그러니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 있었던 트럼프의 또 참모 중에 하나였던 미란 씨, 네. 마이론이라 그래야 되나? 미란이라 그래야 미란 되나? 보고서. 저는 미란 씨가 좀 미란이요. 더 네. 이름이 익숙하니까. 그러니까 미란 보고서에 보면 그 얘기 나오거든요. 네. 그 채권을 채권인데 영구채의 제로 금리. 그 영구채라는 거는 만기가 기한 없는. 없는 예, 그냥 100년이고 200년이고 끝까지 그냥 안 갚아도 되는 네, 근데 이자도 안 줘. 이자도 안 주고 그런 미국채를 동맹국에게 사게 한다. 돈을 땡기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영구채를 받고서 돈을 주는 것과 네. 그런 이자도 못 받는 영구채를 받고 돈을 버는 것과 우리가 그냥 삥 뜯기는 것과 네.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 그러니까 사실상은 차이 없지만 네. 난 그래도 미란 보고서 연구체라도. 예, 그러니까 뭐 채권이라도 줘. 물론 네. 안 갚을 것 같아 얘가. 네. 그러나 명목상 그래도 나는 얘네 채권 이만큼 갖고 있다라는 거로도 있긴 있잖아요. 네. 정신 승리 아니에요? 그 정신 승리지. 그거 왜냐면 하나 품에 안고 끝까지 지금 돈 다 뜯기고 그러면 어떡해요. 나 이건 근데 지금 현재 그냥 돈 그냥 내놓으라는 생돈 거죠.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미란 보고서에는 최소한 그 영구채 갖고 있으면은 네.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달러가 필요해요. 그러면은 그거 담보로 맡기고서 현금 유동성 그렇지. 통화사업 해준다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통화사업도 안 해준대잖아. 미란 보고서 나는 미란 얘도 좀 정신이 아니다, 제정신 아니다 생각했는데 그나마 이게 낫더라고 지금 상황 보니까. 역시 미란은 라미란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아하, 참 경제 썰전입니다. 자, 그렇게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야 협상 아주 우리가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